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무작위 데이터 속에서 문득 아하 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는 순간을 경험한 적 있나요? 당신은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고요. 익숙한 기분인가요? 이건 외로운 느낌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하려 하지만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죠. 그냥 그런 느낌이야. 이건 너무 명백하잖아. 결국 사람들은 당신을 천재 아니면 편집증 환자로 취급합니다. 중간은 없죠. 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을 자주 한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매우 희귀하고 강력한 정신적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도구이기도 하죠. 우리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보는 이 능력, 즉 패턴 인식의 작동 원리와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거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하죠. 당신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생물학적으로는요. 우리의 뇌는 본질적으로 패턴 탐지 기계입니다. 이것이 뇌의 주된 임무죠. 생존을 위해서요. 저 수풀이 흔들리는 건 바람 때문일까? 아니면 호랑이가 숨어 있는 걸까? 이 열매는 어제 먹은 것과 같은 종류일까? 아니면 독이 있을까? 패턴을 잘못 해석하는 것의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바람을 호랑이로 착각하면 그냥 창피한 일이지만 호랑이를 바람으로 착각하면 그게 당신의 마지막 실수가 되죠. 그래서 진화는 우리에게 차라리 과민 반응하라는 원칙을 심어주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보는 것이 존재하는 패턴을 놓치는 것보다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포페니아라는 현상의 근원입니다. 서로 관련 없는 것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연결을 찾으려는 경향이죠. 구름에서 동물의 형상을 보거나 토스트에 나타난 얼굴을 보고 놀라는 것, 모두 가벼운 형태의 아포페니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기능은 배경소음처럼 작동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패턴 탐지기의 감도가 유난히 높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더 미묘한 신호를 감지하며 더 빠르고 무의식적으로 점들을 연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관의 핵심입니다. 직관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의식적인 분석을 거치지 않고 방대한 양의 과거 데이터와 현재의 단서들을 종합하여 내놓는 고속 연산의 결과물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것은 시스템 1 사고, 즉 빠르고 자동적이며 감정적인 사고방식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엄청난 통찰력을 주지만 때로는 끔찍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이 능력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한쪽 날은 창의성과 혁신을, 다른 쪽 날은 망상과 음모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봅시다. 역사상 위대한 발견과 예술 작품 중 다수는 기존에 관련 없다고 여겨졌던 두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것에서 탄생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에서 들었던 서체 수업의 아름다움을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죠. 유연한 의사는 수십 개의 사소한 증상들을 종합하여 희귀한 질병을 진단해냅니다. 다른 의사들은 그저 각각을 별개의 문제로만 보았죠. 성공한 투자자는 시장의 소음 속에서 미래의 신호를 포착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공포에 팔 때 보이지 않는 성장 패턴을 보고 매수하죠. 이것이 바로 패턴 인식 능력이 천재성으로 발현되는 경우입니다. 혼돈 속에서 의미를 창조하고 무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힘이죠. 하지만 이제 어두운 면을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당신의 뇌가 받아들이는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여전히 패턴을 찾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쓰레기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게 되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음모론입니다. 정치인의 말실수, 우연한 비행기 경로, 기업 로고에 숨겨진 상징, 이 모든 무관한 점들이 연결되어 거대한 음모라는 하나의 패턴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능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패턴을 찾으려는 강력한 지적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죠. 천재와 음모론자의 차이는 그들이 보는 패턴의 진실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성을 검증하는 능력이 바로 이 재능을 통제하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강력한 능력을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망상에 빠지지 않고 통찰력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믿도에 검증하라. 당신의 직관, 즉 당신이 발견한 패턴을 존중하세요. 그것은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단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의식적으로 시스템 툴, 즉 분석적인 뇌를 작동시키세요. 이 패턴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이 패턴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가? 스스로에게 악마의 변호인이 되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패턴에 구멍을 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세요. 만약 패턴이 이 공격에서 살아남는다면 그건 진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데이터의 질을 높여라. 당신의 뇌가 연결할 수 있는 점들은 당신이 아는 것들로 한정됩니다. 편협한 정보만 소비한다면 편협한 패턴만 보게 될 겁니다. 당신의 의견과 다른 책을 읽고 당신과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평소에 보지 않는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연결할 수 있는 점들의 우주를 넓히는 겁니다. 더 많은 고품질 데이터를 가질수록 당신의 무의식적인 패턴 매칭 능력은 더 정확하고 정교해집니다. 셋째,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라. 때로는 뇌가 그냥 과열된 것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수면 부족은 아포페니아를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당신이 본 패턴이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세요. 세상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뇌는 위협의 패턴을 더 쉽게 찾아냅니다. 그것이 실제하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마음챙김 명상이나 자연 속 산책은 패턴 탐지기를 잠시 끄고 재부팅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뇌에게 휴식을 주세요. 넷째, 번역하는 법을 배워라. 당신 혼자만 패턴을 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본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관을 논리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냥 느낌이 그래 대신 당신의 결론에 이르게 한 작은 단서들과 데이터 포인트를 나열해보세요. 비유와 스토리텔링을 사용하세요. 복잡한 패턴을 사람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간단한 개념에 빗대어 설명하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설치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혼돈 속에서 패턴을 보는 능력은 저주도 축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인지적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도구는 당신을 위대한 혁신가로 만들 수도 있고 사회와 단절된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 재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자기 인식이라는 고삐로 그것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패턴의 관찰자가 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과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의미 있는 패턴의 설계자가 되세요.